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이랑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483명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의 90% 이상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483명 늘었습니다. 합하면 전체 확진자는 6,767명입니다. 사망자 공식 집계는 44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북 영천과 대구에서 70대 사망자가 확인되면서 전체 사망자는 46명이 됐습니다. 특히 대구의 46번째 사망자는 고령이긴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뒤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확진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390명은 대구, 65명은 경북으로 추가 확진자의 94%가 넘습니다. 대구의 경우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8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밖의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0명, 충북과 경남이 각각 5명, 서울은 3명, 충남은 2명, 부산과 강원, 세종이 각 1명입니다. 특히 세종 확진자는 해당 지역에선 세 번째 확진자인데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만 복지부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공무원 확진자도 나왔는데 그럼 정부 청사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정부 세종청사 10동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예방 차원에서 소독과 방역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일부 부서는 폐쇄가 되게 됐습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 청사 일부 폐쇄의 기간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청사 10동에선 그동안 매일 오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이 주관하는 정례 브리핑이 열려왔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늘 오전 브리핑은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로 옮겨서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구 지역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대구 일반 시민들의 진단검사 양성률이 아직은 10%까지 보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선 당분간 대구 시민에 대한 진단검사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1,500여 병실을 확보해서 현재 1,100여 명이 입소한 상태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요양병원 같은 생활시설에 대해서 예방 목적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러한 격리 조치를 참조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전국 요양병원에 대해선 지난 2월에 이어 다음 주에 추가 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네, 며칠 사이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이번 주에도 많은 교회와 성당, 사찰들이 주말 종교 모임을 갖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종교 집회를 강행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보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생명샘 교회. 신도와 가족 199명을 모두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10명입니다. 이 교회 첫 확진자가 2주 전 일요 예배에 참석했다 다른 신도들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교회 건물 전체를 당분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예배 역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상태입니다. 신도수 60명인 경남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도 관련 확진자 10명이 나왔습니다. 거창이 고향인 첫 확진자와 같이 예배에 참석했거나 식사를 한 교인들입니다. 부산에 있는 장산성당에서도 6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신천지 말고도 종교계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습니다. 밀폐된 교회 건물 안에서 한두 시간 정도 예배를 보게 되고 또 많은 기도와 찬송 이런 걸 통해서 또 비말 전파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분간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께서 각 종단의 대표들을 직접 만나셨고 여러 가지 경로로 이 협조를 지난주에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성당들은 이번 주 미사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미사로 대체하기로 했고 상당수 대형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불교 조계종도 다시 한번 법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예배를 강행해 일부 주민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 만민중앙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들이 여전히 주말 모임을 고수하고 있어서 취소를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부 청소년들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PC방이나 노래방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감염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KBS의 자체 분석 결과에서도 실제 확진자들의 동선 중에 다중 이용 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대 기자가 서울시내 PC방들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입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중학생들이 3355 게임을 즐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학교에서는 뭐 PC 말라고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또 다른 PC방입니다.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쉼없이 대화를 주고받지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거나 아예 벗어둔 학생도 있습니다. PC방 살짝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개학이 연기되자 PC방이나 노래방 등을 향하는 일부 청소년들. 하지만 감염에 취약한 만큼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게 보건당국의 공고입니다. 실제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걸로 의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학생은 온천교회 신도인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PC방을 이용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선 한 동전 노래방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손님이었던 고등학생 등 관련해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가 확진자가 너무 많아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 확진자 1,200명 정도의 동선을 분석해보니 경북에서 14명, 부산 7명, 서울 3명 등 전국적으로 37명의 확진자 동선에서 PC방이 발견됐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20대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를 다녀온 직후 곧장 PC방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침방울이 많이 생기고 그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또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감염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위험한 환경이라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개학이 연기된 동안 학생들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학부모들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김 교수님, 오늘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8일째 되는 날입니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환자가 이제 1월 20일 날 확진자가 있었고 한 달 정도는 비교적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어느 정도 방역이 잘 되고 있다가 네. 31번째 환자를 기점으로 그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를 기점으로 이제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또 그다음에 심각 단계를 올린 상황에서 지금 2주째입니다. 아직도 매일 500여 명 전후에 이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첫째 주에 방역이라든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많은 국민들 개인 위생 수칙 준수라든지 했지만 환자 수가 줄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방역에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빈틈이 지금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집회라든지 종교 집회, 뭐 PC방, 네. 또 뭐 젊은 사람들은 노래방도 가고 또 클럽, 나이트클럽도 간다는 걸 보면 이런 데서 빈틈이 생겨서 환자 수가 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이걸 좀 더 강하게 집회 자제하고 이런 PC방 이런 출입 자제하고 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좀 꺾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리는데요. 이번 주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거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3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간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네.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뭐 국민들께서도 이제 개인 위생 수칙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이 다중 집회,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집단 발병이 문제니까 이걸 자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병원 감염, 요양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병원 감염이 늘면서 또 우려가 돼 있습니다. 이제 병원 감염에 대해서 또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대구 경북은 뭐 계속 지금 아직 환자 증가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일반 그
그 신천지 신도 2의 일반 시민 중에서도 약 10% 정도가 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대구 경북 지역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일주는 거의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쓰고 네. 일반 국민들도 자제를 해야죠. 이런 국면이 길게 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피로감도 느낄 수 있고 아예 일주일간 좀 더 강력하게 좀 힘들더라도 이런 방역에 동참하면서 환자 수가 지금 매일 500명 전후 신규가 아니라 네. 200명으로 확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결정적인 이 코로나19의 유행의 차단 또는 그 추세를 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네. 거의 90% 환자가 생기고 있고 또 지금 생활치료 시설이 속속 생겨서 입소가 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확진자인데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 예정. 감염증 네, 일부의 들어보시죠.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767명이며 이 중 118명이 격리 해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총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46건이 확인이 돼서 어제와 비교해서 4건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한 경우가 약 73%입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나머지 27%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중에 신천지와 관련된 것이 다수를 차지해서 세부적으로는 63.5%가 전체적으로 신천지와 신천지 교도와 신도들과 관련이 돼 있고 다만 아직도 신규 사례 또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집단 발생의 많은 수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70% 정도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유지를 하고 시설들도 자체 발열 증상 등 신고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을 해서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의심 증상이 발생을 하면 즉시 신고를 각 지자체, 보건당국 등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엇보다도 열이 나거나 또는 기침이나 호흡이 좀 불편하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절대 출근을 하지는 마시고 다른 사람과 접촉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3, 4일간 경과를 관찰해 주십시오. 또한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나아가서 시설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 등에 대해서 일종의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하루 2회 정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출근 또는 시설에 대한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개인위생 수칙을 당부드립니다.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가능한 모든 모임, 외출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과 접촉을 피해야 되고 특별히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머물 때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이나 식생활, 위생수칙 준수, 또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는 등 건강 생활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되며, 집에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신 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그 경우에는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를 붙여서 120, 보건소 등에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에는 의심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주시며, 또한 호흡기 질환 전용 진료 구역이 마련되어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네, 지금까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정례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 함께 관련 소식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브리핑 내용 보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셨습니까? 역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다수 환자 발생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방역 조치가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물론 신천지가 주류지만 신천지의 유증상자는 거의 검사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 이외 일반 시민 중에서도 상당히 증상이 있고 검사 대기 중인 분들이 있는데, 속도감 있게 빨리 확진을 해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역시 지금 대부분의 환자가 집단 발생이다. 뭐 73%라고 했지만 조사 중에서 더 집단 발생이 확인되면 한 80% 가까이 될 거라고 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집단 발생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집단 발생이라는 건 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의료기관 중심의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 환자들이 있는 뭐 청도 대남병원이든지 요양병원 또 재생병원 같은 의료기관 병원 감염을 적극 차단해야 되고, 기타 뭐 종교시설이나 PC방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는 사실 집회를 안 하면 예방이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단순하죠. 지금 학원도 사실 휴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태반이 아직 열고 있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학원도 휴원을, 지금 학교는 강제로 학원을 휴원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지금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을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하는데 네. 학원이 그냥 운영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겠죠. 그래서 이 집단 발생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의료기관 이외에 그 지금 말씀드린 학교나 뭐 이런 거는 집회를 이제 일단 중단하거나 연기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집단 발생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재생병원 지금 병원 감염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네네. 지금 여태까지의 지금 안내로는 그 예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료기관, 뭐 큰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그쪽에 이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안심병원 제도도 지금 있지만, 이 재생병원의 경우도 이제 안심병원이 있었지만 뚫렸죠. 그래서 발생을 해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코로나19 하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하듯이 발열과 호흡기 증상으로 이제 감지를 하는데, 문제는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들은 그렇게 시작을 안 한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면역 시스템과 전투를 하면서 그게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폐렴 증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성인들은 이제 그런 면역 시스템이 튼튼하기 때문에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증상이 나오지만, 7, 80대 노인이나 암 환자, 항암제 치료받는 이런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이 돼도 그런 증상들이 초기에 안 나옵니다. 그냥 피로하거나 뭐 식욕 떨어지거나 왠지 축 늘어지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다가 이제 한 5일 내지 7일 폐렴이 심하게 된 상황에서 그제서 호흡곤란이나 갑자기 응급실이나 이제 병원에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진료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홍보를 발열과 호흡기 증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령자와 만성병 환자는 그렇게 안 나타날 수가 있는, 제가 말씀드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올 네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환자를 일찍 진단해 일찍 의심하고 검사를 해서 일찍 치료할수록 치료도 원만하게 돼서 사망의 위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고령자 만성병 환자들은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병이 많이 진행돼서 병원 가면 이미 늦고 그때 많이 돌아가시는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고위험군 고령자 만성병 환자에 대한 코로나19의 증상 이런 거를 홍보를 달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 뒤에 또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에서는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단 격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북에서는 집단 주거시설에서 잇따라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재노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집단 격리가 시행이 됐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대구 달서구의 한마음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단 격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일까지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32명은 자택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20, 30대 미혼 여성만 입주할 수 있는 시립 임대 아파트입니다. 5층 2개 동에 1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4명이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가 격리되면서 택배, 배달 등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는 최근 확진 환자 10명이 발생한 대구 문성병원이 있습니다. 이들 환자를 비롯해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 45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390명, 경북은 6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133명입니다. 사망자도 늘었습니다. 영천의 70대 남성 등이 오늘 숨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사망자는 46명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진단검사 3만 1,000여 건을 마쳤습니다. 일반 시민이 71%, 신천지 신도는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 확진율은 초반 80%를 넘었지만 최근에는 20% 수준까지 떨어졌고 일반 시민들의 확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북 지역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경산 제1실버타운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입소자 9명, 직원 4명,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4명입니다. 이 시설에는 입소자 17명을 비롯해 모두 5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35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봉화 푸른요양원에서는 어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설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집단 감염으로는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산 행복요양원에서도 8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도내 7곳의 집단 거주시설에서 12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이처럼 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단체 행사 등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서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집회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산시 등은 규제가 지나치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산의 경우 확진자가 450명을 넘어 대구 다음으로 많은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네, 충남은 확진자 94명 중 90% 이상이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세종시에서도 줌바 댄스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보건복지부 직원도 교습생으로 밝혀져서 정부 세종청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용 기자, 이 공무원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오늘 오전 세종 1명과 충남 천안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세종 확진자인 20대 여성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어제 확진된 세종 줌바댄스 강사의 수강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줌바댄스와 관련된 확진자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오전 브리핑 장소도 이 세종청사에서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로 긴급 변경됐습니다. 확진 판정된 복지부 공무원은 27일부터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어제까지 9일간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확진된 40대 줌바댄스 강사는 세종시 도담동의 한 체육시설에서 수강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도 천안처럼 댄스 교습소를 통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오늘 3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추가 확진돼 천안 누적 확진자는 모두 86명이 됐습니다. 천안의 경우 줌바댄스로 촉발된 집단 감염이 가족 간 감염으로 확산하며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천안에서 확진된 50에서 60대 남성 3명은 배우자와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가족 구성원이 줌바댄스 수강생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줌바댄스 최초 감염 경로를 지난달 중순 천안에서 열린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는 29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세종과 천안, 아산에 사는 6명의 강사가 확진됐습니다. 또 대구 강사 3명과 수도권에서 참석한 강사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5명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경남은 경북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밤사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북과 인접한 거창과 창녕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두 곳에 현장 대응팀을 보내 심층 역학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남 거창 웅양면의 마을 두 곳은 주민 230여 명 모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창녕의 한 동전 노래 연습장도 이곳을 다녀간 27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6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은 의료진과 직원 등 6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난달 26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한마음 창원병원의 집단 격리 해제를 위해 어제부터 병원 안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18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내일 새벽 0시부터 동일 집단 격리가 해제됩니다. 병원의 동일 집단 격리가 해제되면 입원 환자의 퇴원이 가능해지지만 재개원은 방역과 소독 뒤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 대응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해당 병원 간호사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 간호사가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병원의 집단 격리 해제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78명,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환자는 4명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충북은 괴산에서 고령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규 기자, 오늘 앞서 확진자들이 나왔던 마을에서 또 나왔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어제 충북에서는 같은 마을 주민 5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오전에만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괴산에서 3명, 단양에서 1명입니다. 이로써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단양의 첫 40대 확진자는 충주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으로 기존 충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괴산의 확진자 3명은 괴산 첫 확진자인 A씨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90대를 포함해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이들은 어제 한꺼번에 마을 주민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주민 130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지난 4일부터 나흘 새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들은 A씨와 경로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병원, 교회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추가 확진자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면 지역 전체 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이동을 삼가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한편 충북 지역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체 신도와 연락을 마쳤으며 의심 증상을 보인 충북의 신천지 신도 250명 가운데 2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신도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 지역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충북 제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는 내일부터 환자 이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제천시 정부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이어서 부산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임신 중인 여성이 코로나19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습니다. 부산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이 환자는 현재 어떤 상황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부산에서 받았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30대 여성으로 임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남편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다니다가 이틀 전인 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남편과 접촉한 아내까지 감염됐을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파악할 예정인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부산에서는 이달 들어 확진자가 매일 3명 이하로 나오면서 일주일째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도 속속 퇴원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부산에서는 모두 9명이 퇴원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확진자 88명 가운데 79명이 음압 병상 등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70대 남성 확진자 한 분이 상태가 악화돼 부산의료원에서 고신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처음으로 동일 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 조처가 내려졌던 아시아드 요양병원은 오늘 0시를 기해 대부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아직 격리 중인 나머지 환자와 직원 등 30여 명은 오는 11일 0시에 격리 해제됩니다. 이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5, 6층에 격리된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도 현재까지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 연락이 닿지 않은 20여 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과 최대 감염자가 발생한 이 온천교회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집단 감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 초기에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명 늘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 재생병원에서는 확진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기자, 수도권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13명 늘어 모두 247명입니다. 서울에서 3명, 경기에서 10명 늘었고 인천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108명, 경기 130명, 인천 9명입니다. 지자체 자체 집계로는 서울은 4명 더 많은 112명, 경기도도 4명 더 늘어 134명입니다. 용인에 사는 30대 대한항공 승무원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승무원은 지난달 미국 LA에 다녀왔고 비행기 안에 있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단원구에 사는 70대 부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군포시의 페인트 도매업체 직원의 시부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의 페인트 도매업체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와 양천구, 강서구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다른 지역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 환자 1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 병원에서만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분당 재생병원 확진 환자와 접촉한 한 내과 의원의 30대 여성 간호조무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측은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지역은 종로 명륜교회와 노인복지관, 은평 성모병원 등과 같은 집단 발병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지금부터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그래픽을 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국내의 확진자 추이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전 방역본부의 집계를 분석해 봅니다. 오늘 0시 기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6,767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격리 해제된 환자 수가 계속 두 자릿수로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격리 해제된 환자 추이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가 보입니다. 오늘도 10명이 늘어서 현재 모두 118명으로 집계됩니다. 지금까지의 확진자 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별로 살펴봤을 때는 지난달 29일 900여 명을 넘어선 이후에 차츰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4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별로 확진자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대구가 5,084명, 경북이 1,049명으로 전체의 90% 수준입니다. 인구수에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지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고요. 서울은 10만 명당 1명꼴이고 충남은 4명꼴이 됩니다. 다만 대구 지역으로 가면 10만 명당 208명이고요. 경북 지역은 39명이 발생한 셈이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 비하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환자들이 일부 지역에 집중이 돼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이틀 사이 확진자가 180여 명이 늘어서 현재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규 환자가 집중된 곳은 경북, 경산과 봉화, 이 두 지역입니다. 소규모 요양원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봉화 지역의 경우에는 푸른 요양원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경산 지역도 최근 행복 요양원뿐만이 아니라 또 경산 제일 실버타운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에다 기저질환이 많은 장기 요양 환자가 함께 거주하는 곳인 만큼 인명피해 우려가 커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총 확진자로 봤을 때는 대구 인접 지역으로 확진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경산 지역은 현재 400명을 넘어섰고요. 경북 전체의 40%가 넘는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구와 청도에 이어서 지금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돼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요청과 경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교인의 진단 조사 결과 검사를 받은 709명 중 236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도 양성률이 33.3%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끝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연장을 통보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분들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이틀간은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달리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집단 생활을 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상 지난 2월 16일 마지막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와 장시간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만약 이들이 마지막 집회 후 2주가 경과했고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없이 자동 격리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도 당부와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인 확진 환자
1,199명에 대한 조사 결과 입소하겠다는 환자가 575명, 입소가 어렵다는 환자가 534명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입소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 대책본부에서는 진단의사 150여 명, 콜센터 요원 100여 명 등 300여 명 이상이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대구시 의사회 소속 의사들의 진단 소견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가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냐, 입소냐, 자가치료냐 또는 1인실이냐, 2인실이냐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방역대책 당국의 권한이지 환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이 분류 과정에서 환자들의 상황과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방역당국의 조치 결정에 따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환자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지역사회로의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을 이대로 둘 경우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구를 지켜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우주 교수님과 함께 관련 소식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보면 집단시설, 요양원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그 집단 요양시설에는 이제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서 이제 사망자가 증가되는 큰 문제가 있어서 그 집단 요양시설은 아주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출입을 일단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 출입하시는 분들은 진짜 건강 상태를 뚜렷하게 확인을 해서 건강한 분만 출입해서 아무래도 이제 입소하신 노인분들 이제 살펴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화하되 건강한 분만 들어가도록 하고 그 안에서도 뭐 손 씻기, 뭐 또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환경 위생을 철저히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집단 뭐 사회복지 시설이든 요양병원이든 그 장이 이제 책임지고 하시고 그 지역에 이제 보건소에서 그 점검을 해서 잘 지켜지는지 그걸 살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는데 이게 다른 병원 격리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은 첫사례인 것 같습니다. 과거 홍콩에서 2003년 사스 때 아모이 가든이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많은 환자들이 생겼는데 거기는 이제 그 화장실 변기에 이제 환기통이 모든 호스가 연결돼서 이제 감염이 이제 된 걸로 돼 있는데 이번은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안에 주민들이 같이 밀접하게 뭐 식사도 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 교차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수고 지금 아파트 동이 2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격리를 하지만 그 안에서 확진자와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집단 격리지만 그 안에서도 확진자와 기타 접촉자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고 이제 일부에서 이제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공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그리고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이제 계약이 늦어지면서 청소년들이 PC방, 노래방 이런 곳을 찾고 있고 거기서 감염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그렇죠. 지금 뭐 젊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젊기 때문에 또 뭐 걸려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지금 있어서 또 젊은 혈기에 이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제 통제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걸리면 그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한테
감염시켜서 이제 만성병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중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자제를 해야 되겠죠. 네. 물론 뭐 부모님들이 다 통제를 하는 적극성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들도 역시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제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한 사람이 2장씩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약국의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은 큰 문제 없이 작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이 마스크 판매에 매달리게 되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마스크를 2장으로 나눠 파는 과정에서 위생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신분증이 필수가 됐습니다. 공문 내려와서 신분증 있으셔야 사가실 수 있어요. 약사들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사실을 입력합니다. 다른 약국에서 2장을 산 사실이 확인돼 발길을 돌린 손님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조금 막혀가지고 못 사시던데. 가족이 많은 경우는 특히 뭐 남편이 일찍 출근할 때는 당연히 한 사람밖에 못 사니까. 네, 아기 거도 지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가족관계 중요해서 지금 뛰러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지금 마스크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마스크. 오늘 끝이. 복잡해진 마스크 판매 절차에 손님들에게 이런저런 설명까지 해줘야 하니 약국은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주민등록증 받아가지고 저희 컴퓨터 입력을 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야 되고. 약국에서는 기존의 업무와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게 약사들한테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대용량으로 받은 마스크를 2장으로 나눠 파는 과정에서 번거로움과 위생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위생장갑 등을 끼고 쪼개 팔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분간 1인 1장 판매가 시행되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는 이른 아침부터 대기표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이처럼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은 하루 24시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병원 의료진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이거나 병원 직원이 아닌 간병인들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병동에 머물며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 정작 마스크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최고의 감염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서울대병원 얘기입니다. 간병사는 마스크 쓰지 않고 일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 간호사들은 일회용 보호구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용한 보호구는 즉시 폐기가 원칙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롯이 보호구밖에 없습니다. 폐기해야 할 보글과 PAPR 후드를 소독액으로 닦고 가스로 소독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 서울대병원은 간호사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마스크 재고와 보호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중소병원들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 의사회가 선착순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홈페이지는 마비돼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못 쓰고 진료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3시간 만에 60만 장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중단했어요. 최근 닷새 동안 공적 판매 마스크 중 의료기관에 지급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다가 1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우선 공급 물량을 100만 장으로 늘린다는 입장. 특히 의료계 4개 단체를 통해 공급할 계획인데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10월 안에 공문도 지금 못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기능을 해본 적도 없고 좀. 병원 내 감염은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 마스크 대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온 대한항공 승무원 가운데 2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A씨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 B씨와 함께 지난달 19일 인천발 LA행 K0117편과 미국 현지 시간 20일 LA발 인천행 K012편 항공편에 탑승한 것이 확인돼서 자가격리 상태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를 제외하고 자가격리 중 증상을 보인 나머지 승무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인의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90일간 무비자 입국 제도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져서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이호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오는 9일 새벽 0시부터는 한국인들은 사실상 무비자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일본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심사를 까다롭게 해 신규 발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한국인은 일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현재로선 기존에 받은 비자로 다음 달 이후엔 일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놔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대구와 청도 이외에 경산과 안동 등 경북 7개 시군에 최근 14일 안에 머문 적 있는 외국인은 당장 오늘부터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한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은 2주간 호텔이나 자택 등 일본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해야 합니다. 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사실상 강제 격리에 해당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일본 언론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개정한 일본 관련법에 격리 가능 대상으로 감염됐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적시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자 일본 후생노동상은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청 사항일 뿐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일본이 이처럼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도 하루 만에 상응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0시부터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취하는 상응 조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이 국내에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비자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오는 9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대기 요청, 사실상 격리 조치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 등과 관련해선 제1한국인의 입국 불편 등을 감안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 공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로 감염병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취약한 방역 실태와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일 양국의 이런 상호 입국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화합해서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또 현재 백신 20가지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상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는 공동의 적이라며 모든 국가가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싸움 대신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진단 테스트에 대한 검토와 승인 신청 40건을 접수했고 현재 백신 20가지와 많은 치료제가 개발 또는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중에도 효과가 입증되면 약품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lowing down the epidemic saves lives and buys time for preparedness a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검사 방법 개선에 약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이른 가운데 특히 이란에서는 하루 사이 확진자가 1,200여 명이 늘어 전체 환자 수가 4,700여 명이 됐습니다. 이란에서 1일 기준 가장 많은 증가폭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바이러스 억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진단하고 격리하고 돌보고 모든 접촉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어서 중국 소식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중국에도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국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한 데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비판해 왔었는데요. 중국이 입장을 이렇게 바꾼 이유를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해할 수 있다며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和适度的措施是可以理解的，同时有关措施不应该超出合理的限度。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여행과 교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국제보건기구 WHO의 권고와 달리 각국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밖에서 환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앞서 한국은 물론 일본발 비행기 탑승자에 대해서도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역류입을 우려한 겁니다. 실제 지난 5일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 신규 환자 17명 중 15명이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입국한 역류입 환자였습니다. 共同强化口岸防控措施，加强检验检疫，减少非必要的跨境旅行。 중국 관영 매체도 대체로 일본 측의 발표를 논평 없이 사실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광둥성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와 상관없이 한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지정시설 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민 500여 명이 광둥성 정부가 제공한 차량으로 어제부터 지정 호텔에서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이번 주말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특히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두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